네, 박종현 판승부 노열 장렬 시간이 됐습니다. 자, 먼저 노열 담당의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정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가구신 오마이뉴스 기자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연휴는 잘 보내시죠? 잘 보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못 보내셨구나. 힘들었어요? 아니, 너무 짧았어요. 아, 짧았어요. 네, 왜 뭐 했는지도 모르게 아하. 짧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좀 더 쉬셔야겠구나. 워낙 일이 많으셔가지고. 네, 월요일 방송하고 화요일부터 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명절 끝나자마자 이 또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있었고 이슈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갖고 오늘 그 이른바 장도혁 대표의 전륜 거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는데 결론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장도혁 대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들이 좀 나왔다고는 하는데요. 예. 일단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에게 내란 수개범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참패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다라고 했고요. 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냐 이렇게 반문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예. 이 장도혁 대표는 이러한 소위 절윤 거부에 대해서 나름의 반박을 하기 위해서 여의도 연구원발 비공개 여론조사 자료를 제시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예. 이에 따르면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절대 다수 한 75%가량 나왔다. 그러니 현재의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예. 반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는 지도부를 흔들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윤상현 의원 이 지도부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체제 개편이니 사퇴니 이건 답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절윤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거 아니냐. 우리 모두는 책임 공동체다. 책임 정치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여론조사 가지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에 과연 이제 장도혁 당대표는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이냐.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또 사과 입장을 표명했는데 당일 그 전날 아침에 또 장도혁 당대표는 전혀 반대 입장이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직위원 부장의 판결 내용 자체가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허점이 많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치열한 다툼이 있을 예정으로 보이고 예. 오히려 뭐 무기징역과는 무관하게 이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면 좀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근데 그거보다는 지자체 선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선거 전까지는 본인이 그동안 취해왔던 스탠스를 갑자기 바꾸는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지금 제일 믿을 만한 데는 영남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영남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나 사실은 이제 당원들이나 이 성향 자체가 뭐 전륜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기존에 갔던 스탠스대로 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지자체 선거 이후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가지고 좀 품으려고 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김정철 최고.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판결을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요? 네네. 왜냐면 판사인데 판사 출신인데. 이제 마치 판결을 들으시고 절윤한 것처럼 절유를 거부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예. 판결을 전혀 읽지 않고 미리부터 절윤을 거부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직위원 판사가 판결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계엄을 했다는 것이 내란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죠? 그 비상계엄 선포. 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 나중에 결국은 그 국회에 무력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시도 이것이 결국은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계속 법원에서 그 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인 것처럼 계속 선동을 하시면서 판결의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국민들한테 약간 선동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이제 민심보다는 당심을 선택하시겠다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화구신 기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금 이번 장도혁 대표의 기자회견의 여파가 좀 큰 게 이전에
장동혁 대표 사퇴를 얘기했던 의원들은 친한계에 좀 일부러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예. 사퇴 여론이 사실은 친한계 밖에 있는 약간 좀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한테 조금씩 번지고 있는 기류가 느껴지는 게 이전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방선거 이 정도 다가왔는데 이쯤에는 조금 부드럽게 메시지가 나오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뒤집히다 보니까 예. 정말로 장동혁 얼굴로는 이번 선거 무조건 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포기하고 지선 이후에도 당권을 쥐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당내 기류가 좀 묘하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류가 좀 만약에 큰 바람을 타게 되면은 예. 진짜로 대표 체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생각보다 근데 장동혁 당대표에 대한 반발이 그렇게 안 큰 거 아니에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게 포스트 장동혁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 이유가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원들의 상당 부분이 장동혁 대표가 들어온 다음에 가입이 된 사람들이어서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사실 매우 높은 사람들이고 아, 그 현재 있는 그 보수층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건전한 그런 상식이 있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음.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을 내가 다시 재건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이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없는 리더가 상황이 더 없다. 많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지자체 선거도 있고 근데 아무도 지자체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예.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영남권에서만 어쨌든 당선은 무조건 되는 거니까 나머지 사실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전에 좀 죄송합니다. 깔짝깔짝 해봤더니 예. 오히려- 간을 봤더니 오히려 배현진 의원 같은 사람 막 이상하게 징계되고 날아가 버리더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서 예. 또 내진 내가 이 당에서 뭔가 큰 헤게모니를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서 예. 이걸 내가 해가지고 무슨 뭐 득이 있겠느냐. 나한테는 전혀 이득이 없고 계산상 안 맞는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온 게 만약에 6월 총선이었으면 좀 느낌이 달랐을 총선이면 텐데. 완전 달랐겠죠. 근데 6월 지선이어서 좀 느낌이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이번 그 내용을 보면서 점점 그 윤호개인 세력 예. 이분들이 더 응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다시 얘기하면 일종의 국힘이 농축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축액. 예, 왜냐하면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있었던 그래도 어느 정도의 큰 정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되고 나서 계속 윤호개인을 외치고 이번에도 절연을 거부하면서 예. 결국 그 정당이 아주 적은 정당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 안에 당원은 늘었지만 그 당원이라는 게 결국은 윤호개인을 외치는 분들 또는 예. 부정선거를 외치는 분들 그다음에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친 정당이 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비판의 목소리 내신 분들 보면 서울 지역 그리고 이제 경기도 그 일원을 기반으로 한 분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이제 박성태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굉장히 절박하게 말씀하셨고 원조 친윤이었죠 윤상현 의원 이제 인천이 지역구다 보니까 이분이 또 입장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그 사과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히자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들이 본인도 사과해야 된다니까 정말로 SNS에 참여력 올렸어요. 죄송하다고. 이제 두 분은 아마 절연 거부 후폭풍을 이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곽우식 이제 어떻게 보세요? 윤상현 의원의 참여록. 그러니까 사실 윤상현 의원의 어제 반성문 뭐 참여라고 보게 되면 좀 묘해요. 참여록 단어는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반성문 정도로. 예, 거듭 뭐 참여한다, 뭐 반성한다, 뭐 하고 용서를 구한다라고 네. 썼는데 본인이 이 탄핵 반대를 위해 엄동선에 나갔던 거를 인정을 하면서 그렇죠.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맥락을 보게 되면 이재명 정권을 막지 못한 거, 그러니까 정권 창출을 막아내지 못한 거에 대해 반성한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종합적으로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좀 어쨌든 뉴스거리가 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 정도로 좀 모호한 태도. 그러니까 어제는 그래서 보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윤상현도 반성했다. 예. 근데 오늘 기자들 앞에서는 근데 대표 체제를 흔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정도의 사람이 예.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시그널일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했고 네. 달려나갔던 사람인데도 지금 내가 좀 스탠스를 바꿔야 되나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중간지대나 혹은 소위 말하는 주류 당권파에서도 일가의 균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신동 이제 수석 최고위원은 이미 절윤하다 못해 절단됐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절단된 건 맞아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이미 다 사과했고 이미 음. 뭐 절연했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고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예, 아는데 예. 이분들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했다 그러니까 했나? 이제 좀 살펴는 보겠습니다. 근데 예. 현실적으로는 아무도 사실은 제대로 한 것 같지 않고요. 예. 저는 오세훈 시장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러다가 서울도 지겠다. 아하.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스탠스가 적극적으로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참여력이라는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이게 계산을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도 그때 문 대통령한테도 참여력 다짐으로 마무리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요. 아. 2021년도에는 황교안 그 전 대표에게도 예. 황교안 전 대표는 참여력 냈는데 나경원은 왜 반성도 안 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 참여력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적시적소에 많이 이제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사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만약에 그 좀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서울시장에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얘기하면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 좀 분위기 보면서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예.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말씀대로 네. 당이 절단된 상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당의 절단하고 전류는 다른 거 아니에요? 관계를 절단했다는 의미 같은데 당도 네. 절단난 당이다. 지금 아. 당이 완전히 뭐 사실은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태가 돼간다는 것이고 예. 그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그게 얼마나 지금 뼈아픈 상황이겠습니까? 보수 중도 보수를 껴안지 않고 어떻게 민주당을 대항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이라는 건 집권을 하고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면은 선거에 이길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예. 국민들한테 본인들이 설득을 하고 본인들의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그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통해서 벗어나야 그 상태를 벗어나야지 미래가 있는 것이고 예. 그 미래를 보여줘야 선거에서 다시 선보여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당을 반으로 쪼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제 징계, 당원권 정지 1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의원총회에서 배현진 의원과 이제 장도영 당대표와의 모습 어떻게 연출될 것이냐. 배현진 의원이 또 약 악수를 나눕니다. 유튜브로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웃는 모습을 두 분도 활짝 웃고 있고 그 자리를 또 장도영 당대표 바로 뒤에 딱 앉아요. 원래 그 두 번째 줄 자리가 되게 비워 놓는 자리인데 또 배현진 의원이 주로 애용하는 자리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보란 듯이 바로 뒤에 앉아요. 자, 곽우신 반장, 네. 또 의도한 겁니까? 의도한 거죠. 왜냐하면 바로? 당 대표가 앉는 자리는 보통 고정이거든요. 저 자리를 보통 거의 주로 저기 앉습니다. 앉는다. 네, 그러면은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여기 앉을 걸 알고 그 자리를 저는 미리 선점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같은 프레임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사진이 예. 많이 나올 테니까요. 예. 어쨌든 악수하는 퍼포먼스도 그렇고 아. 계속해서 장 대표에게 뭔가 불편함을 유발하는. 왜냐하면은 지금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 관련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하던데 지금 되게 미뤄지고 지금 그렇죠. 명확한 결론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시당과 지금 당 주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 장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 이걸로 자꾸 노이즈를 만드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까지 하고 지금 상당히 좀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자리 선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배현진 의원이 지금 김종혁 전 최고하고 같이 예. 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당원권 정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김종혁 전 대표는 전 총리는 본인이 이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제명이 돼버렸잖아요. 아예. 예. 그런데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권 1년 정지니까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것 같은데 효력정지 가처분이 26일 날 신문을 해요. 그리고 나면 금방 아마 이제 이거는 결정을 내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배현진의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아하.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합니다. 결과 어떻게 예측하세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실제 처음에 이분을 그 징계하겠다고 내세웠던 거는 네. 한동훈 뭐 관련된 뭐다 지역 당협위원장들 예. 21명. 그런데 그걸로 하지 않고 아이의 SNS 사진 올린 걸 가지고 이걸 해놨거든요. 아동학대. 그때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런 거는 사실은 법원에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행위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당에서 이런 걸 가지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나 이런 이유를 해서 네. 뭐 당원권 정지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조금 가는 분위기가 사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아하.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뭔가 했다는 걸 가지고서 그 이유 때문에 당원권 정지 신청을
당원권 정지를 내렸다면 아. 오히려 그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데 법원 기각될 수 있었는데. 네, 법원의 효력정지 예. 가처분이 사실은. 근데 배현진 의원이 SNS에 그 아이의 사진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서 처음에 몇 번 버텼잖아요. 예. 그거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아하. 그거는 당에서 그런 거 가지고 징계할 수 있다라고 제가 1, 2심판원에 있었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런 저의 감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정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그거는 조금 인용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약간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예. 근데 김정혁 전 최고가 그날 둘이 같이 신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호간에 당이 너무 심하게 하고 있고 너무 한쪽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다라는 식으로 아마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아하. 방어를 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또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보자면 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요즘 윤 어게인과 관련해 가지고 장도혁 대표 너무 심하게 나오니 이 부분은 조금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서 만약에 배현진 의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예. 또 이제 그때는 완전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가처분 전문 변호사? 저는 당원권 정지에서 배현진 의원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의원이 네. 이겨요. 네. 오, 왜냐하면은- 다른데 노 변호사랑? 좀 다르죠. 예, 약간 다른 의견. 예. 이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하고 좀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해요. 어. 근데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사진을 올렸다 뭐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아이의 사진을 가질 빈비로 잡은 것이 예. 일반적인 사유하고 좀 달라요. 보통 아. 우리가 당에서 페이스북에 무슨 누구 사진을 잘못 올렸다고 해서 네. 그걸 가지고 당원권을 정지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과잉금지다? 듭니다. 과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거는 일종의 빌미지 원칙적으로 배현진 의원을 징계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한동훈 편을 들었고 예. 너 오세훈 편이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고의를 올리는 거 하고 네. 실수로 올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실수였든 고의였든 올린 것에 대해서 그 누리꾼이 뭐 내려라. 내려라라고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설왕설래 하다가 나중에 내린 거 하고는 완전히 고의성이 다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당원권 정지를 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배현진 의원 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국민의힘 그 당명 개정을 다시 3월 1일 초에 발표한다고 그랬다가 좀 미뤄진 것 같은데요. 정확해진 겁니까? 명확하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네. 어제 있었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결정을 하지 말고 네.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의결을 하지 않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원래 의제로 장동혁 대표 리더십 관련 논의를 하기 전에 당명 개정에 관한 건이 먼저 올라왔는데요. 예. 하지만 이 의원총회에서 점심시간을 앞두고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의원들이 좀 불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나오면서 예. 아니 당명 보고를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선수를 바꿔가면서 1시간 20분 동안 하고 있다. 뭘 논의하겠다는 거냐? 누굴 위해서 요청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고요.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아니 이미 어제 당명 개정은 안 하기로 한 거 아니냐. 1시간 넘게 당명 개정과 대구경보 통합 논의만 하고 있다라면서 오늘도 여조에서 이 지지율이 대폭락하는 것으로 안 돼. 이런 한가한 얘기만 할 일인가라고 했고요. 이후 보도를 보게 되면 3시간 중에 2시간 정도는 당명 개정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그래서 결과가 뭐였냐? 결론적으로는 개정 연기 여부를 오늘도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 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사실 물리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아. 바로 이제 뭐 상임정국의 정국의 절차 거쳐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것 자체를 보게 되면은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거 지금 아니냐? 여의도 당사 앞에는 그 비금 이렇게 쳐져 있죠 아직. 있고 한 여성이 앉아서 이제 고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지방선거 때까지도 계속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야,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 굉장히 힘드겠네. 네, 갑자기. 100일 동안 거기 계실 수도 있다. 굉장히 공사가 오래 걸리는. 그러면 몇 달이에요 지금? 3, 4, 5, 3개월 이상이 남은 3개월 거죠. 이상 남은 상황. 근데 사실 그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 보기에는. 예.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당명을 갑자기 바꿔버리고 로고를 또 색깔은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네. 로고를 바꾼다 그러면 이제 주로 이 지지층이 조금 고령의 그런 그 연세 있는 분들? 예전부터 예. 이쪽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 이러면 당명을 헷갈리신다는 거예요.
예, 게다가 미래자가 들어가는 당이 많았고 아하. 지금도 많고 예, 예. 또 공화당인 네. 거잖아요. 미래를 여는 공화당. 미래.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미래나 뭐 공화당이나 미래를 미래연대. 여는 공화당이나 뭐 미래연대나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아하. 그냥 국민의힘 물론 이제 번호는 앞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요. 예.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그대로 될까? 저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이 의원들끼리 얘기할 때 아하.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현실적으로 이게 되겠느냐 헷갈려하는 분들 되게 많다. 하지 말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면 일단 원래 우리 당을 사랑했던 분들은 국민의힘이라고 그냥 해놓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찍어서 그렇죠. 예. 전통적인 지지층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새로 이름을 한다 한들 또 바꾸면 전통적인 지지층을 또 잃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원래 좀 색깔도 좀 바꾸려고 막 시도하고 빨간색. 그랬지 않습니까? 아, 예. 빨간색에서 다른 색깔로 아. 파란색으로 아 파란색? 파란색 아니, 뭐 민주당인데? 다른 색깔로 이렇게 예, 바꾸려고. 어쨌든. 원래 예전에 파란색이었다가 또 예, 뭐 빨간색이 그러니까, 됐고 예. 또 지금 또 빨간색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을 표현할 만한 당명을 찾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아하. 아무리 생각해도 예, 예. 미래도 사실 본인의 정당과 맞지 않고 사실 연대도 해줄 사람도 없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자신의 당을 표현할 만한 정확한 당명을 찾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선 전에 당명 변경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딱 두 개 결승에 올라온 두 개는 계속 그대로인 거예요?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이 사실은 원래 어제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결정한 다음에 이걸 네.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표결을 가고 하는 거였는데 예. 둘 다 약간 맞득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올라온 거가. 네. 저도 만약에 국민의힘 저기 당직자나 당원이라면 뭐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두 개의 차이도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요새 미래를 한번 써봤잖아요. 미래통합당 때 써봤잖아요. 아, 그랬네. 근데 그때는 예, 성적이 예, 뭐 예. 엄청 좋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때 약간 분홍색으로 색깔 써가지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기억나네. 사실 그때로 회귀한 느낌도 들고 지금 계속 이제 여권에서 비판을 하는 건 너네가 미래랑 어울리는 정당이냐 이게 있는 거고 아니, 또 심지어 예. 윤호개인 쪽에 가까우신 분들도 예. 미래 공화 이런 거 너무 가치지향적이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되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예, 예. 아 장도연 대표 입장에서 너무 분위기가 안 좋은데 하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원래 그 장명을 할 때는 누군가 한 명의 홍보 전문가 카리스마를 딱 잡고 이걸로 갑시다 하고 하면 이제 그 이름에 적응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당사원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어쨌든 미래를 자꾸 집중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네. 국민의힘이 지금 되게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네. 과거 지향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인데. 앞으로 가자. 근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많은 단어들이 접수가 됐다 그러는데 겨우 이거 두 개를 뽑았다 그러면 그건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이분이 또 굉장히 신스틸과 같이 모습을 드러내고 계세요. 카키색 야상 군복이죠. 지금 이제 유튜브 화면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아 정말 그 여러 가지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한데 위기 현장에 뛰어드는 작업복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또 이정영 공관위원장이 또 굉장히 또 선이 굵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별난 시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음성 지원이 되시죠? 자, 근데 지금 매길 풀겠다. 또 지옥 훈련. 아주 그냥 센 말씀 많이 하시네요. 곽우신 기자. 사실 이정현 위원장이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야전 사령관으로서의 의미를 좀 두면서 야전사령관. 당이죠 워낙 힘든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뛰면서 적극적으로 좀 돌파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아마 선택한 옷일 텐데 예. 이제 과연 이게 TPO에 맞는 옷이냐 이제 여권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 계엄을 연상시킨다 지금 군복이 맞느냐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정현 위원장 과거에 이제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까지 끌어올려지면서 사실상 이거 계엄 옹호하려고 이런 거 입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본인이 SNS에 올리면서 참 시어머니도 많다고 뭐 그 정도는 병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유별난 시어머니들이 많습니다. 네, 반박을 한 거죠. 근데 반박을 했군요. 그러면서 본인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입겠다라고 해서 오늘 또 입으신 건데 계속 입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까지 공관위 회의 끝날 있을 때까지? 때마다 입겠다 일단 이런 기조로 보입니다. 야. 근데 좀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 매기를 이상한 데서 데려와가지고 매기가 누구예요 근데?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을 뽑는 거잖아요. 아. 근데 매기가 내가 생각하는 매기는 6명 중에 그 두 분이에요. 황수림 변호사하고 예. 김보람 교수라는 분. 예. 그분들이 근데 하필이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돕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허. 그래가지고 결국 황수림 변호사는 이제 스스로 네, 물러나기까지 물러났죠.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 아버지가 황정근 변호사인데 황수림 변호사의 아버지는 또 박근혜 탄핵의 또 주역이에요. 그쪽 아하. 변호사였거든요. 어휴, 정말 매기 그게- 인사군요. 예. 근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일까요? 음, 제대로 된 그렇군요. 겁니까?
근데 사실 그 이정현 위원장은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최대한 2명을 지키려고 이제 SNS 냈었는데 하긴 최고위에서 좀 이 결단이 나오면서 이제 당사자가 한 명이 물러났고 근데 예. 남은 한 분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장은 이분이라도 끝까지 지키겠다 약간 이런 기조로 보이고요.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당에선 계속 지금 뭐 이 사람도 사퇴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공천도 약간 그냥 저냥일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뭔가 강단 있게 지켜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정현 위원장이 뭘 하려나?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지 근데 않을까요? 개혁신당은 또 이제 이런 식의 공간이가 네. 있을 테니까 이 의미는 뭡니까 정확하게? 저는 어쨌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아까 옷 입은 게 뭐 계엄을 하는 걸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본인은 아마 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 같긴 아, 한데 사실은 공관위는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뭐 강력한 카리스마 약간 이거 너무 구태의연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오늘 공관위 구성하는 내용이나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예, 예. 보니까 뭐 주요 지역 50만 이상 이런 데는 다 중앙에서 하겠다. 원래는 그 지역에서 하거든요. 지역에서 원래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다 중앙에서 끌어올려가지고 하겠다는 지금 의지를 표명했고 예. 옛날에 이준석 당대표가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했던 PPAT인가 그 시험도 보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 공직자 적성 네네. 같은 시험. 네네. 예. 헌법도 헌법 시험 본다는데요. 본다는 헌법 거죠. 시험. 헌법 네네 시험. 시험도 본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는 건 좋은데요. 물론 좋은데 좀 공천이라고 하는 게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힘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다 그 공천을 심사하는데 심사비를 너무 많이 받아요. 얼마 받아요? 또 뭐 800만 원, 500만 원, 뭐 몇백만 원씩 받잖아요. 그 뭐 기초의원도 그렇고 예. 그러면 그 단순히 심사인데 저도 심사도 해보고 심사도 받아봤지만 예. 진짜 그 찰나 잠깐 심사 받는데 그 예. 돈을 결국 그게 돈 장사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아마 한 100억 모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그렇게 공천 하면? 심사하게 되면. 네. 국힘도 아마 거의 준하는 상당한 예. 금액이 모일 것 같고 음흠. 좀 그런 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정현 위원장이 또 이제 시도지사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이 낮은데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 한다. 이런 누구를 노린 걸까요? 곽우신 기자. 오세훈 시장 아니야? 아니 이게 워낙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오세훈 오세훈 시장이나 시장이에요? 뭐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노린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고 일각에서는 예, 예.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이런 뭐 경북지사 같은 경우는 재도전을 노리고 계시잖아요. 이런 예. 분들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예. 이것도 사실 이분들이 성향이 좀 갈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정현 위원장이 어디를 겨냥한 건지는 조금 이제 가르마를 타는 걸 봐야 나오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시작이니까요. 자, 박정희 한 판수 의욕은 과액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